만약에 아기집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제 저희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초음파상으로 보여야 되는 주수다 라고 하면 작은 외 임신의 가능성. 아기집은 그냥 간단하게 물주머니처럼 안 보여요. 양쪽으로 이렇게 딱 빛나게 보이죠. 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정보를 윤리적으로 전달하는 삼신 의사입니다. 첫 번째 임신 사례인데요. 42세고요. 이 딱 보셔도 근종이 크잖아요. 네. 선생님, 근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시험관하기를. 일단은 근종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내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누르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내막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근종은 착상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하시는 거 권장드리고, 위치가 괜찮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크거나 그러면 당연히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임신하고 또 자궁이 점점 커지면서 근종이 배에 눌리면서 또 생기는 어떤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경험으로 기준을 세우면 37세 이하에서는요, 근종이 어느 정도 크다고 하더라도 내막의 착상력이 잡아주기 때문에 시험관을 먼저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40세가 넘으셔서 이분 오시는 거 보고는 저는 이분은 무조건 한 방이나 두 방에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수술하고 오시라고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내막이 이렇게 얇아진 자궁이 이뻐졌죠.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나파산 조영술도 하고, 그 나파산 조영술이 잘 뚫렸는지 확인도 하고 내막이 이상 없는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난임 검사를 그때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난소 기능은 2.0 정도여서 나이보다는 좀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남편분 정자도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분이 나이가 있으시면 남편분 정자도 약한 경우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편분은 더 나이가 많으신 경우가 많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부부는 이 결과를 보고 시험관을 하기로 하고 정부 지원 통지서 받고, 참고로 국가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9번까지도 지원을 해주고요. 동결배아도 다 지원을 해줘요. 최근에는 난임 정책을 더 올려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도 해주니까 시험관 진단서 꼭 받으시고 지원받고 하시면 돈 부담 많이 들진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난관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난관이 생겼냐면, 보시다시피 시험관 주기를 막 시작했는데 물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혹이 있으면 임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이 물혹을 먼저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루 늦게 시작하더라도 물혹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시험관을 시도하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흡인술을 해서 이렇게 빼냈어요. 빼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험관 시작했을 때 처음에 가면 초음파를 보고 혈액검사로 이번 주기 해도 되는지 보고, 또 혹이 크면 아까 같이 교정을 하고 하거나 한 달 기다렸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막이 얇은 상태로 이제 첫 시작을 하고 호르몬 농도를 높여서 주사를 시작했고요. 근종 수술에서 자궁은 깨끗하고 그 다음에 난소도 괜찮았습니다. 중간 정도 봤을 때 난포가 한 3개 정도가 자랐었어요. 선생님은 주사를 계속 일정하게 가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좀 올리거나 내리세요? 저는 두 주사의 용량을 조금씩 조절하기는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실 다른 것 같아요. 일정하게 가도 문제가 없는 나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5세 이하, 난소 기능이 좋을 때, 난소 기능이 너무 낮거나 이런 경우는 최대 용량치를 쓰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봐서 양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두 번째 오셨을 때 조절을 하고 약간 난폭개수를 좀 늘렸어요. 이분은 좀 희망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약간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18mm 정도 됐을 때 성숙주사를 쓰는데, 이 14mm 때 됐을 때요, 성장 억제 주사, 난포 성숙 억제 주사, 조기 배란 억제 주사를 쓰는데요. 그걸 왜 쓰죠, 선생님? 자라면서 과배란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난포에서 배란이 조기에 유도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시술을 해서 저희가 몸 밖으로 난자를 빼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배란이 이루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시술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주로 좀 많이. 그렇죠. 채취를 하러 갔는데 난포가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터지지 않기 위해서 가둬두는 거죠. 난포를 가둬뒀다가 한 번에 거기서 딱 뽑아내기 위해서 조기에 배란 억제 주사를 쓰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난포 성숙 주사라고 하죠. 그 주사는 뭔가요? 난자의 최종적인 성숙을 유도를 하는 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일이 있는데 이 과일이 딱 나무에 떨어질 정도의 농도의 자극을 딱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동그란 난포 안에 떨어지기 쉽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늘로 찔러서 그걸 뽑아낼 때 좀 유리하다. 난포를 잘하는 주사, 그다음에 난포를 터지지 않게 하는 주사, 그다음에 난포 성숙 주사의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관 하기가 이렇게 많이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때는요, 난포 터지는 주사 그 시간에 안 맞고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자가 잘 채취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사를 맞고 36시간에서 40시간 사이에 터지는데, 맞고 나서 12시간 만에 오면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난포 성숙 주사 맞는 타이밍은 정말 중요해요. 다른 주사는 뭐 몇 분 차이 나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난포 한 개당 선생님 여성으로 몇 정도 될까요? 보통 한 200
정도? 150에서 350 사이인데 200 네. 정도 하면 이분 890이니까 4개 정도 나올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정말 정확하게 나왔어요. 5개가 나왔는데 하나가 불량이었고 나머지 4개는 거의 성숙난자로 나왔죠.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 P4라는 레벨, 난자 채취할 때 이 호르몬 수치가 1.2 이상이면 이번 주기에 얼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난자가 나오면 이 난자를 연구실에서는 자연 수정을 할지 미세 수정할지 결정을 하고 난자의 그 세포를 벗기고 진행하게 됩니다. 배아 관찰경은 어떤 걸까요? 배아가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네. 부분들을 보는. 이식하고 나면 막 임신인지 아닌지 궁금하잖아요. 연구실 분들도 궁금해요. 내가 정말 수정을 잘했는지, 배아가 잘 가는지, 내일이 이식인데 괜찮을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큐베이터 막 열고 닫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적외선 카메라로 배아를 볼 수 있는 카메라들이 나온 거예요. 게다가 인터넷까지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까지 가능하게 됐죠.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획기적이었고 좀 지나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랬는데 요즘에 다시 AI가 발달하면서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열이 잘 되는 애들은 생각보다 착상 확률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긴 하죠. 3일 배아 이식을 여기 보시다시피 관찰경을 하고 좋은 거를 2개 이식을 했어요. 배아 이식을 하는 날 특별히 조심할 게 있을까요, 선생님? 기본적인 뭐 금연, 금주 그건 당연히 지키고 계실 거고 무리하지 마시라 그 정도로 그렇죠. 그냥 말씀드립니다. 무념무상 하셔야 돼요. 마음을 편하게. 신경을 많이 쓰면 자궁도 수축하니까 신경을 안 쓰게. 그래서 이제 음악을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숨을 크게 쉬시는 걸 더 권장드리기도 해요. 그럼 피 검사는요, 선생님? 뭐 난자 채취일로부터 며칠 정도 되면 피 검사가 양성이 나올까요? 보통 14일째 피 검사를 하잖아요. 난자 채취하고 2주 정도를 얘기를 하니까 이식하고 나서는 물론 이식하는 대아의 일자에 따라서 그렇죠. 다르겠지만 10일, 11일 뭐 이 정도부터도 사실은 확인이 그렇죠.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채취일부터 한 12일 정도 5일 배아를 이식했건 3일 배아를 이식했건 4일 배아를 이식했건 채취일부터 11일 정도면 약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결론적으로는 근종 수술도 하고 시험관 할 때 무록이 있어서 흡인술도 하고 용량을 조절해서 첫 번째 베타가 70이 나왔어요. 제가 또 상담 제일 많이 받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시험관 하기 했는데 임신 수치가 70 나왔어요. 괜찮을까요? 사실 뭐 70 정도 수치면은 조금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조금 더 경과보자 말씀드리기는 합니다. 한 70에서 100 정도 뭐 이 그렇죠. 정도면 그냥 안정선? 보통 자연주기에서 생리해야 되는데 안에서 검사했는데 임신이다. 그러면 10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00 정도만 넘으면 우선 첫 번째 허들은 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피 검사를 아침에 했느냐 또 저녁에 했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70에서 100 정도면 그래도 뭐 괜찮다 이렇게 설명드리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피 검사는 전 중요하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수정란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또 자궁의 착상력을 보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안 되더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10일 정도 있다가 아기집을 보죠. 그때는 어떤 초음파를 보죠? 질식으로 당연히 보게 되고요. 아기집이 있는지 이제 자궁 내에 좋은 위치에 잘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만약에 아기집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제 저희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초음파상으로 보여야 되는 주수다 라고 하면 자궁 내 임신의 가능성. 아기집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더블링 사인이라고 해서 아기집은 그냥 간단하게 물주머니처럼 안 보여요. 양쪽으로 이렇게 딱 빛나게 보이죠. 저 아기 한번 가져볼까요? 하고 오셨는데 40대세요. 베란미도제를 먼저 쓰죠. 네. 그분들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하세요. 난 그냥 날짜만 잡아볼래요.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하다가 이제 욕심이 약간 생기시면서 이분이 하게 됐는데 이분도 41세에 난소 기능이 1.5 정도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난소 수술력이 있으셨어요. 첫 번째 시험관에서 난자 하나 나오고 수정 1개, 임신 안 됐죠. 두 번째에서도 4개 나왔는데 수정 2개 되고 임신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도 5개 나왔는데 동결 3개 했는데 역시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럼 보통 3차까지 하면 제가 볼 때 한 60%? 70%까지는 임신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한 번 더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4차 시험관 하기에서 5개 난자 나오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데이터가 쌓여서 이분은 신선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신선주기로 이식을 했고 4차 만에 베타가 100 정도 나오고 이렇게 심장 잘 뛰시는 걸로 해서 지금 아마 예정을 따져보면 졸업하셨을 거예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관 하기 한두 번 하고 안 되면 병원을 바로 옮기시기도 하고 또 병원 안 오시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3차나 4차 정도까지 하시는 게 제일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이제 10년 동안 시도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역시 40대 초반에 오셨어요. 난소 기능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난소 기능이 괜찮아도 좋은 난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주사를 세게 쓰는데 주사를 세게 쓰는 거 말고 또 다른 요법이 뭐 있을까요, 선생님? 여러 가지 약들이 사실 뭐 시도가 많이 됐습니다. 스테로이드나 이런 부분들 쓰기도 하고 아니면 성장 호르몬. 그래서 요즘에 혈관 확장 주사 쓰기도 하고요. 난자질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보조 주사를 많이 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오셔서 많이
나오게 하려고 주사를 진짜 많이 썼어요. 좀 빠글빠글하죠. 성장 호르몬 주사의 덕분으로 또 많이 남보가 나왔어요. 17개 나오고 미세 수정을 한 게 꽤 많이 수정 확률이 올라갔죠. 그래서 대학 관찰경을 하고 이식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3년에 시험관 일체를 하시고요. 14년에 한 번 더 해보셨어요. 그리고 병원 온 거예요. 저희 병원 하셨는데 유산이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많이 속상하셨는지 그 뒤로 안 오시다가 10년 만에 오셔가지고 다시 주사를 세게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아 관찰경을 보고 내막 초음파를 보고 이게 동결배아 줄기인데요. 동결배아 때 혹시 선생님 무슨 약을 먹죠? 프로기노바라고 해서 그렇죠. 에스트로겐 보조제죠. 네. 그래서 그걸 쓰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내막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여성 호르몬 주사를 또 한 번 더 쓰기도 해요. 이분은 이번에는 베타 수치가 232, 약자 검사 682. 그래서 초기 초음파에서 이렇게 심장이 잘 뛰고 올해 가을쯤에 아마 졸업하실 거예요.